자, 우리 서신동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분 말을 하거나 시정 질문을 할 때 제일 앞에 하는 인사만 있습니다.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서신동민의 시원 최명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정말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우리 서신동민 동산 감사합니다. 어찌 감히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제가 간절할 때 손잡아 주시고 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신 위대하시고 존경하는 서신동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이 주시는 심부름이라면 어떤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 하면 제가 어떻게 따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사다리를 놓고 간지대기를 들고 별을 따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민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신동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한 사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에서 일 잘하는 정치인, 오늘은 두 번째로 전주시의회 최다선 의원이신 최명철 서신동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인의 젊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같은 남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은 지금 5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잘 아십니다. 그런 아마 체질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실은 열심히 사실 매일 운동하고 또 하나는 사실 주민들이 주시는 심부름을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제가 나이 먹는 것도 있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가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아버님 지금 사선이시잖아요. 네. 지난 선거 때 좀 수월했습니까? 다른 선거보다는 수월하게 이렇게 치렀던 이유도 우리 서신동민의 여러 같은 열정과 사랑, 또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미친 일꾼. 네. 내가 미친놈이라, 원래 미친놈인데. 참,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열정에 대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시원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 정말 그런 자세는 아마 서신동 주민들의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미친놈 그것도 누구한테 파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네. 결정한 사실 그 프레이드였는데요. 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도원의 보궐선거가 서신동에 있었어요. 아, 예. 그 선거에 나오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쳤다고들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상대 후보들이 제가 이제 시원하다고 또 도원 나오고 보궐선거에 나오니까 또 미친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도원을 하다가 사실 시원을 제가 출마해서 사실 나왔던 선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때 도원에 뜬 놈이 시원을 다시 나오니까 네. 정말 정치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먼저 미친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게 됐고, 그 이면에는 사실 우리 서신동을 위해서 미친놈처럼 일을 하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실 제 스스로가 사실 정했던 미친놈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런 거를 정할 때 좀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예, 예, 예. 또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때는 참 속상했죠? 네, 그러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에피소드지만 프랑카드가 미친놈을 붙였을 때 사실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친놈이 뭐냐고 프랑을 띄라고. 그때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미치고 일하는 사람 일에 미치고 최명철이는 서신동이 미친놈이다. 나중에는 이제 제 진심을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응원을 해주셔서 선거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미친놈의 프랑카드를 띄지 않고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제게 가슴에 배지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민이 해준 것 때문에 배지를 차야 되는데 안 찬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이게 지금부터 95년도면 27년 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이었는데 예. 완산구청에 건설과를 갔었어요. 예. 근데 공무원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야,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다 알아보는구나. 사실 웃겨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사실은 또 의원님 내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유행가 있을 겁니다. 다시 똑같은 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갔을 때는 의원님이랑 다 인사를 했는데 거꾸로 저한테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배지를 찾고 잠바를 입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맞아, 공무원들이 나를 배지를 보고 인사를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배지를 빼고 지금까지 사선이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배지를 제 가슴에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무원들을 섬기하겠다, 거꾸로. 나름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가슴에 씌운 배지를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거꾸로운 질문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사선이시잖아요. 예. 또 이번에 의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당헌 단규에 의하면 다선의 나이로 이제 의장을 뽑잖아요. 예. 근데 왜 이번에 의장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실은 저도 이번에 사건이 되면서 우리 소신 동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줄 때에 실은 이번에 당선되면 꼭 전주시 의장을, 서신동 최초로 전주시 의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래서 더 이번 선거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의장을 할 거라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의회는 협력이고 협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불병이 지역별로 나눠서 대부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 울차리했는데 이번에 그 당선된 이기동 의장이 갑 출신입니다. 근데 갑에서 사실은 이제 이기동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죠.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 을차례인이 을에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하소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갑에서 의장을 가져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어디 법조화는 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불병 전주에 국회의원 지구가 세 군데가 있으니 그 세 군데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협치하고 협력해서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을에서는 저번 11대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대 때 전반기에 하고 지금까지 우리 전주 을에서는 의장이 한 번도 배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후에 어떻든 제 도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지금 현재 전주 지역구에는 위원장이 안 계시죠? 맞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 을에는 현재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갑이나 병 쪽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배려하고 국회의원 우리 지역을 더 보살펴서 오히려 더 양보해주고 저희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거라서는 사실 내심 그 기대를 했고 또 그러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성주 도당위원장께도 전화도 드렸고 또 김윤덕 의원께도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사실 드렸고 사실입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전부 차례인이 저희들에게 양보를 해주라고 사실 그렇게 부탁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실은 우리 김윤덕 의원하고는 만나기도 했는데도 만나지도 못했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도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이기동 형 의장님께서 선거 전에 우리가 이해충돌법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네. 사업과 연관되는 가족이 연관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충돌법에 걸려서 상당히 언론에도 좀 모르고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이제 그 의원을 공천 배제해야 된다는 상대 후보의 또 중앙당의 재심 요청도 있었고 또 많은 언론들이 이해충돌법에 저촉이 되니 그런 의원직 사퇴까지 시민단체나 언론서 많이 나온 것을 제가 사실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전주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선례가 되면요 앞으로 계속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런 선례는 결코 깨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범기 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범기 시장님하고 친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은 알고 후보 시절에 제가 이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의회 석상 외에는 거의 개인적으로 만날 그런 기회도 없고 실은 또 그런 기회조차 잘 있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우리 전주시의 정책 비전 이런 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범기 지금 현 시장이 전주시의 공약이라든가 정책 비전 이 백서가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좀 보고 난 뒤에 제가 평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서신동하고 무관치하는 게 지금 두 가지 큰 공약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황방산 터널 불로 문제하고 남아있는 그 자광 땅.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약을 내두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방산 터널은 옛날 이상직 의원도 출마했을 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비론이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자동차 또 출퇴근 시간에 상습 교통 침체 여러 가지 이유로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환경에 대해서 우려하신 분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아직은 양비론이 있는데 그건 전주 시민의 뜻을 쫓아서 전주 시민에게 이런 사업을 하기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광의 문제는 현재 종합경제장과 무관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경제장 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방직 그 자리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가벼운 얘기 좀 물어볼게요.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아직 사실 못 다녀왔습니다. 아니 왜 휴가를 안 가니? 저희 선거 전에 안타깝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대통령 선거 치르고 선거 끝나자마자 저희들 경선이 있었고 또 저희들 지방선거를 치렀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한 달 동안 무장선거 치른다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또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저희들이 7월 또 의회가 열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사실 휴가를 다니지 못했는데 이번 8월 20일 날 우리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라북도 대의원대회가 8월 20일 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의원대회 끝나고 나면 근데 가족들이 뭔 죄입니까? 나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진짜. 아니,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명예가 따르고, 그거에 따른 권력도 있고, 또 위상도 있으니까 의원님이야 뭐 하고 다닌다 해도, 제가 알기로 월급도 적죠? 아, 그렇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 가족이 뭔 죄냐, 이 말이에요. 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께 영상 편지 보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5대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도의원 한번 시원 4선은 27년째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오늘날까지 의원을 하리라 상상도 못했고 또 여기까지 올 거라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랐고 또 가족들이 그만큼 인내하고 참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 하나는 유대하신 우리 서신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번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제가 아까 큰절로 인사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도원 선거 때 우리 아들이 큰절을 하게 됐어요. 그때 밤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때는 우리 아들이 공시생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공시생이었는데, 그때 선거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나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빠한테 평생을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이번 선거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 큰절로 아빠 선거를 듣고 싶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왜 네가 큰절을 해야 되냐? 네가 무슨 죄인인데? 아빠가 죄인이다. 근데 왜 네가 큰절을 해야 되냐? 라고 사실 말겠는데, 그 다음날 아니라 다를까 제가 서천동 양봉동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지도학교 사거리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참모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선거를 준다가 바로 우리 아들이 큰절하고 있는 데를 찾아갔죠. 아니라 다를까 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 아들이 그 전날 그 큰절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아들을 붙잡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안 이루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나마 유한이 되는 것은, 저는 어떤 사람이나 사실 제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간절하게 전주시장을 만나고 싶고, 예를 들어 전주시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저희들은 전화 한 통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 한 통 해줘서 그분을 그 간절한 마음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민원인들이 전화 오면 우리말로 째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1시간 내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까지 제가 27년 동안 정치를 해오는 그 보람이고 저의 자랑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맙다는 그 어떤 표시.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이 이제 집이 서울이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집으로 갈 때, 대학생 때, 처음으로 밖에서 우리 지금 집사람이 서울 갈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바로 이 하트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동훈이 엄마, 사랑해. 아직도 5만 인구가 넘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서신도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래요? 지금 아이파크 옛날 바구멀 네. 재개발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2,000명입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47,0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42,000명이고, 이제 감나무골이 재개발이 되면 198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1980세대가 들어오면 그래도 아마 5만 명 정도 많이 돼야 그럴 겁니다. 이게 이런 큰 동에서 응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예. 또 애경사도 많이 챙겨. 월급은 택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서신동이 어쩌면 이제 전주의 중심이거든요. 예. 서신동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부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서신동은 전주의 중심입니다. 흔히들 서신동이 서울의 강남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전주 시민들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많은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서신동이 조금 침체기를 걸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제가 앞으로 또 임기 내에 이사 가기 싫은 서신동, 이사 오픈 서신동을 꼭 만들어서 전주의 중심 서신동을 꼭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네. 또 의원님 하시는 생각들, 서신동민을 위한 마음, 그 사랑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주시의 사선 의원이신 최명철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뉴스엔 사람은 앞으로도 전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번 찾아뵙고, 우리 전북락도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